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청도 귀농총각님, 본인의 목소리를 모르는 이상한 분 이라고 하셨고요. 자, 백마 장군님,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요즘 조금 체력이 딸린다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 사실 그 체력이라는 게 특히 여름철이 되면은 아무래도 좀 체력 소진이 좀 빨리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요, 김건희 고속도로 부분입니다. 김건희 고속도로 원희룡은 알고 있었다. 도로와의 거리 측정 자료 발견. 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김건희 고속도로 서울 송파에서 양평 양서면까지 이어지는 약 29km의 도로였죠. 27km의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선이 크게 바뀌면서 서울 송파에서 양평 강상면으로 이어지는 전체 노선의 절반 이상이 바뀌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선의 절반 이상이 바뀐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도로인 거죠.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인데, 자, 이 바뀐 시점이 참 기묘해요. 그죠? 작년에 윤석열이 집권하고 난 다음부터 노선이 변경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국토부에서는 끝까지 민간 업체에서 설계업체에서 제안을 먼저 했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죠. 하지만 그 시점조차도 5월입니다. 윤석열이 집권하고 난 직후인 거죠.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격인지 아니면 배나무 밭에서 갓근을 고쳐 맨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김건희 고속도로의 정체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과 새로 놓여지는 고속도로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자료가 나온 것인데요. 자, 이 자료, 참, 이 존재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알려드리면은요. 이 자료가 숫자가 좀 장난질이야. 장난질. 예를 들어서 5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1.9km가 떨어져 있다고 거짓말을 치고 있더라.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국민과 국회를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 처음부터 속이려고, 들켰을 경우에 이렇게 속이려고 발뺌하려고 만든 자료가 아니었느냐. 그거를 일찌감치 만들어 뒀다. 그럼 뭐예요? 네. 원희룡은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자,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김건희 고속도로 원희룡은 알고 있었다 부분인데요. 자, 이와 같은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국토부가 민주당의 이 전문위원, 국토부 전문위원한테 제공한 자료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관련 토지와 노선 이격거리 현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분명히 김건희 고속도로로 보이는 도로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 부분에 가면은 직선거리 1.9km, 관련 토지 위치,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국토부 보고자료예요. 국토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6월 달에 된 거래. 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김건희 고속도로가 거론되기 전이죠. 제가 6월 5일에 김건희 고속도로가 있다라는 걸 처음 보도했는데 그 뒤에 나오긴 한 것입니다만, 글쎄요, 제가 볼 때 이게 직선 거리가 1.9km, 아니 내가 6월 5일 날 보도했는데 이게 6월 7일 날인가
이 자료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측정을 해봤나? 아니죠. 측정은 그 이전부터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분명히 이상합니다. 국토부가 분명히 김건희 이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바로 그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좀 의미심장한 부분 따로 확대를 좀 해봤습니다. 관련 토지와 노선 이격거리 현황입니다. 이 관련 토지라고 썼어요. 자, 이 관련 토지가 뭔지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직선거리 1.9km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건희 고속도로와 어떤 토지, 관련된 어떤 토지와의 거리를 측정한 자료고 이에 대한 보고를 한 자료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자, 관련 토지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속도로, 김건희 고속도로, 양평 분기점, 남양평 IC 나와 있죠. 그러면서 직선거리가 약 1.9km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직선거리가 1.9km라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직선거리가 1.9km씩이나 된다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누가 보더라도 몇백 미터가 아니라 바로 옆에 붙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직선거리가 1.9km라고 뻥을 쳐놨어.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자, 이해가 되세요? 자, 어떻게 보자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할 수 있죠. 자, 어쨌거나 이곳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김건희 친정 땅, 소위 말하는 김건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 그 강상면 병산리 땅이죠. 그 병산리 땅과 고속도로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직선거리가 1.9km? 1.9km는 아닌데? 이보다 훨씬 적은데? 여튼 김건희 친정 땅, 김건희 일가 땅이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자료의 내용은 김건희 땅하고 양평 고속도로와의 거리를 측정해서 보고한 자료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서가 만들어질 시점에는 국토부, 아니 원희룡은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최근에 막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국토부는 뭐라고 거짓말하느냐? 아유, 6월 초에 언론 보도를 보고 내가 알았다. 그래서 아유, 6월 초에 알고 있었는데 그 이전부터 알았던 건 아니다 라고 보도를 부인하는 이런 자료를 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의심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자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국토부 혹은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고속도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 적어도 이 문서가 만들어질 시점. 그 다음에 이 내용상 보면은 도로 바로 옆에 토지가 있는데 마치 1.9km나 떨어져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수치를 가지고 또 좀 왠지 왜곡, 은폐, 조작을 하려는 그런 냄새가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문서가 만들어진 시점도 좀 의심스러워요. 문서가 만들어진 시점을 국토부는 6월 7일 혹은 6월 8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6월 7일, 6월 8일에 만들어졌다면 그 전에 거리를 미리 측정을 했었다라는 얘기죠. 문건에 6월 8일 날, 6월 7일 날 쓰려면 적어도 거리 측정은 그 이전에 해뒀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것까지 감안해 보면은 분명히 유튜브 혹은 언론에서 보도하기 전에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제가 6월 5일에 김건희 고속도로의 존재를 처음 알렸습니다. 그리고 6월 6일에 오마이뉴스에 출연한 우리
안진걸 소장이 또 한마디를 했어요. 그리고 6월 7일에 더 탐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토부는 더 탐사 보도를 보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1.9kg라는 수치가 나온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봤습니다. 일단요, 아까 보았던 그 땅, 관련 토지가 김건희 땅이 맞는지부터 일단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땅 여기입니다. 여기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동그라미에 있는 여기가 김건희 일가 보유 토지입니다. 그리고요, 이 밑에 동그라미가 남양평 IC고요. 이 빨간색 줄이 이어지는 곳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김건희 고속도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약간 자주색, 이게 뭐라 그러죠? 살색이라고 얘기하죠. 살구색. 살구색으로 칠해져 있는 네모가 강상 휴게소, 양평 휴게소 위치가 되고요. 자, 그리고 여 위에 마을회관 옆에 동그라미로 쳐진 이곳이 추가로 발견된 김건희 일가 보유 토지입니다. 자, 이 지도와 앞서서 나와 있던 관련 토지 위치, 이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예. 누가 보더라도 같은 곳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누가 보더라도 의심이 되는 곳은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관련 토지라는 것은 김건희 일가 보유 토지를 말한다. 아마 국토부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 보유 토지라는 식으로 쓰기가 모시게 하니까 관련 토지라고 애매하게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여하튼 이 관련 토지는 김건희 일가 보유 토지라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지도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떤 면으로 보든가 이 바로 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양평 분기점 그 인터체인지로 치자면 글쎄 기껏해야 몇백 미터 떨어졌을까? 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서는 1.9km나 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고를 정부에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위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새로운 지도를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국토부에서 제출한 그 양평 분기점 설계도와 관련된 지도입니다. 이 지도상으로 비춰봤을 때 김건희 일가 토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예,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이 동그란 점이 찍혀 있는 여기가 김건희 땅입니다. 아무리 멀리 보더라도요, 몇백 미터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바로 옆에 붙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근데 1.5km나 떨어졌다고? 아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맞춰봤어요. 진짜로 그런지. 자, 여기가 남양평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도를 한번 제가 대봤어요. 자, 남양평 분기점, 그리고 여기 지도, 그 다음에 지도가 이게 겹쳐 보이니까 좀 애매하니까 잠깐 흐릿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남양평 IC하고 그 다음에 양평 분기점하고의 위치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예.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그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고속도로 설계안입니다. 김건희 고속도로와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양평 분기점이고요. 그 바로 인접한 곳에 남양평 IC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쯤에, 바로 여기쯤에 김건희 땅이 있는 거예요.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일직선, 그러니까 그 도로 건설을 위한
지도이니까 위성지도하고 한번 겹쳐 볼게요. 자, 위성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분이 잘 안 가니까 제가 약간 흐릿하게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습니다. 자, 흐릿하게 지도와 위성지도와 이 건설 그 설계 지도를 겹쳐봤습니다. 겹쳐봤더니 자,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만나는 점이 나오는데 어디? 예,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 그 건물이 하나 있는 게 보여요. 하늘색 지붕이 보입니다. 이게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예, 하늘색 지붕 같은 게 보이는 데가 있어요.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점 찍힌 곳이 양평 분기점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양평 분기점하고 바로 여기쯤이거든요. 자, 여기쯤이 김건희 땅이 있는 데인데, 자, 보시겠습니다. 제가 김건희 땅을 표시를 해드릴게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평 분기점에서 김건희 땅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제가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웹에서 측정을 해봤거든요. 자, 여기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잠시만요. 아유, 이제 설명하는데 이거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설명하려니까 헷갈리네. 자, 이 지점입니다. 분기점의 한 가운데로 보이는 지점 여기입니다. 병산 저수지가 옆에 있고요. 이 고속도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이 마을길이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이 바로 양평 분기점이 있는 곳이에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 부분. 자, 지도에서 맞춰보니까 여기에 병산 저수지가 있고 마을길과 중부고속도로가 만나는 이 지점. 이 지점부터 김건희 땅까지 거리는 558m입니다. 제가 측정해 본 바로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558m가 아니라 무려 4배에 달하는 1.9km로 나왔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고속도로 설계 도면이고요. 이게 위성지도입니다. 위성지도와 설계 도면을 겹쳐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 양평 고속도로와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은 자, 여기 이 살구색으로 칠해진 이 원이 있는 곳입니다. 이 원은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마을길이 겹쳐지는 이 X자 지점에 있죠. 자,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봤더니, 예, 거리는 김건희 고속도로하고 이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은 거리가 558m입니다. 자, 뭐 약간의 오차를 계산한다 하더라도요, 1.9km까지 벌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국토부는 뭘 가지고 1.9km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몇 군데를 재봤어요. 제가 재봤더니, 자, 처음에는 김건희 고속도로가 아니라 양평 IC, 거리상으로 보니까 이게 1.9km가 나오려면은 김건희 고속도로하고의 거리가 아니라 남양평 IC하고의 거리가 아니겠나 싶어가지고 일단 남양평 IC와의 거리를 재봤습니다. 근데 남양평 IC와의 거리도 좀 차이가 있어요. 남양평 IC와 김건희 땅과의 거리는 1.6km가 나옵니다. 도저히 1.9km는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재봤습니다. 남양평 IC에서 좀 더 먼 곳, 남양평 IC에서 가장 멀리 잡았더니 약 1.8km가 나옵니다. 즉, 국토부는 장난질을 친 거죠. 양평 분기점에서 김건희 고속도로하고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올려놔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양평 IC하고 거리를 측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눈속임을 한 거라고 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다급하게 거리를 측정을 했다면, 자, 글쎄요, 언론 보도를 보고 다급하게 자료를 작성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웹으로 가지고 작성을 했다면 558m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걸 1.9km로 상당히 많이 늘렸다. 그건 뭘 말하느냐? 자신들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558m라고 보고를 했다가는 아무리 봐도 큰일 나겠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거리를 늘려서 1.9km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보도가 나와서 이 자료를 만들었던 게 아니고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알고 있다가 보도가 나오니까 급하게 이걸 또 만들어 넣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거리를 어떻게 측정을 글쎄 진짜 웹으로 해봤나?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가 아까 연습을 할 때는 리허설을 할 때는 참 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실전에서도 말씀을 드리려니까 조금 말이 조리가 없게 진행이 되네요. 하지만 분명히 이상한 거는 분명하죠. 언론 보도를 보고 다급하게 만든 자료에서 이렇게 수치를 왜곡할 정도의 정신머리가 있었다라면은 그 전에 이 500m밖에 안 된다라는, 그래서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식의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식의 거짓말을 할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확실한 거는 몰랐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게 분명해지죠. 그리고 오히려 유튜브를 보고 부랴부랴 자료를 작성했다라기보다 자신들도 문제가 된다는 걸 미리 알고 있다가 쉬쉬하고 있었지만 유튜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려고 서로 사전에 입을 맞췄을 가능성, 그런 정황이 사실 더 커 보이죠. 이상한 거 투성입니다. 여하튼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김건희 고속도로, 글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자체를 조작을 할 정도라면 사전에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토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해 보이는 거죠. 몰랐다, 정말 몰랐다. 민주당 쪽에서 문제 제기하기 전까지는 몰랐다라는 말은 분명히 거짓말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테디 12남매님 들어오셨고요. 현황님 들어오셨습니다. 현황님, 오늘은 이만 인사하겠다고요. 오늘 일찍 들어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아나키스트님 들어오셨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태진님, 태진티님 후원해 주셨네요. 예,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헌정질서님, 최은순 깜방에 에어컨 틀어주나요? 예, 원칙적으로 안 틀어줍니다. 근데 모르죠. 무슨 짓을 할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2014년인가 서울 남부구치소로 우리 무기수 인터뷰를 간 적이 있어요. 무기수 인터뷰를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조금 날이 더웠습니다. 추석 전날이었긴 한데, 왜 추석 전날도 마지막 햇빛이 따가울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사동에는요 에어컨을 틀어주기도 합디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밖에서 있는 것처럼 시원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온도가 유지될 정도는 뭐 틀어주기도 하더라고요. 최은순한테 그런 혜택을 줄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뭐 맞다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자, 이 김건희 고속도로 분명히 검찰이라든지 뭐 만약에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게 나왔다면 벌써 검찰이 수사를 했겠죠. 특검이 발동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김건희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죠. 지들 편은 수사 안 하고 지들 편이 아니면 없는 것도 만들고 조작 수사까지 하는 게 검찰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더 이상 이 김건희 고속도로가 여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김건희 고속도로에 대한 국정조사 반드시 관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국정조사 관련해 가지고 이미 조사를 위한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거부를 하고 있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근데 김진표 국회의장 안 나서고 있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김건희 고속도로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될 수 있느냐 마느냐는 지금 현재로서는 오로지 김진표한테 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힘이 다시 한번 결집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